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이 농산물 비규격품, 일명 못난이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요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또 비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해 왔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파프리카, 딸기, 포도, 버섯 등 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 그리고 가공과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요. 수출 상품 개발과 가공 상품 제작,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 대행 등 해당 전문 업체들이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미 해외로 진출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인 구매와 해외 소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딸기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했다고 하고요.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협약은 농식품 수출 산업에 있어서 수출 농가와 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이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을 확대하는 등 농업과 기업의 상호 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어느덧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 또 월요일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네. 가락동 분위기 어떨지 잠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캐스터 전해주시죠.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활기찬 월요일답게 한 주의 시작. 말 그대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네 농산물들 가득 실은 화물차들 계속해서 가락동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이건 뭔가요? 좀 고추인가요? 호박인가요? 계속해서 지금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시기는요, 엽채류와 과일류들이 좀 더 양이 증가하는 시기이잖아요. 전반적인 오늘의 분위기, 오늘 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지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실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락동 반장 박찬현입니다. 네, 경매사님. 지금 이 시간이면은 지금 줄지어서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들, 화물차들이 계속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월요일 치고는 지금 반입 물량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한 켠에서 계속 지금 화물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왜 좀 양이 글쎄요. 줄어든 거예요? 좀 날씨가 워낙에 저녁이 되면 아침 저녁 선선하다 보니까 반입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기 경매사님, 이제 엽채류와 과일류들이 좀 양이 막 늘어나는 시기인데 네. 대표적으로 엽채류 하면은 이 시기에 좀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건 열무하고 좀 얼갈이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네. 열무, 얼갈이. 네, 열무. 그거 겉절이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물김치가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겉절이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이 시기에 밥맛 없는 분들 요거 하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다면은 과일 쪽은 아무래도 여름 대표 과일들이 좀 가장 많은 양들이 좀 들어오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과나 수박하고 참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가 쪽을 좀 잠시 들렀다 왔는데 지금 수박의 반입량 지난주와 비교해도 꽤 많은 양이 지금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교매사님, 네. 오늘이 벌써 올해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5월 초 시작할 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날도 많아서 정말 좀 소비가 좀 더 잘 될 것이다,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았던 그런 달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5월 달이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월 초에는 시세가
뭐 농산물 가격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가면서 후반전 중반으로 가면서 시대가 떨어졌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방송 전에 경매사님 5월은 좀 어떤 달이었어 했더니 경매사님 말씀이 가정의 달, 아니, 잔인한 달. 예, 잔인한 달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초에는 아주 흐름 좋았거든요. 하지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더라면 더 좋은 소비가 이루어졌을 텐데 또 아이들 이제 개학이 뒤로 연기가 되면서 네네, 맞습니다. 생각만큼의 소비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하지만 마무리될수록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경매사님이 진행하시는 이 고구마 소식을 준비했거든요. 오늘만큼은 고구마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말고요.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경매상을 좀 더 자세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우리 경매사님께서 5월은 좀 잔인한 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가오는 6월에는 정말 분위기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고구마와 사과고요. 오늘 신농사직설 코너가 있습니다. 농식품 기능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912톤, 과일과채 2,985톤, 일반 채소 6,247톤 들어왔습니다. 총 1,146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보다 물량 3,121톤 더 증가했습니다. 양파부터 보겠습니다. 1,515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 1,133톤이었고요. 물량 차이는 38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854원, 최고가 15,700원, 최저가는 12,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14,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13,000원대까지 하락 흐름 보였네요. 1,127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6일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11,936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11일 기점으로 크게 올랐고요. 그러면서 5월 18일 때는 15,000원대까지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은 13,854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보시죠. 405.4톤 들어왔네요. 전일 329.8톤 기록했었고 전일보다 물량은 한 75.59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2,748원입니다. 최고가 47,000원, 최저가는 4만 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가격 42,748원입니다. 전일보다 더 오른 가격이죠. 전일 평균가는 34,439원이었고요. 등락가 보시면 12,309원 더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6일 보시면 31,712원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8일 때는 그래도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48,804원을 기록했었는데 그래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격 42,74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으로 선정된 10대 품목에 대한 시세 상황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품목 어떤 품목인가요? 네, 오늘 10대 품목 중에서 알아볼 품목은요. 바로 배추와 무입니다. 네, 자 수급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배 면적 조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시기마다 이 재배 면적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일이었죠. 노지 봄배추와 노지 봄무에 대한 실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좀 어땠나요? 네, 재배 면적 실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금 평년 대비 노지 봄배추는 8% 증가한 반면 노지 봄무는 1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수치상으로만 봐도 두 품목이 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좀 작용한 거죠? 네, 노지 봄배추는요. 2019년산 겨울배추의 생산량 감소로 노지 봄배추 정식기 가격은 오르고 또 출하기 가격이 상승할 걸로 기대되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됐고요. 노지 봄무의 경우는 2019년산 월동무 저장량 증가로 인한 4월 파종기 가격 약세와 6, 7월 출하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노지 봄무 재배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경락가는 어떻게 됐을지 배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 395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은 265.4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더 늘었습니다. 129.7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407원, 최고가 11,700원, 최저가는 9,4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407원이고요. 전일도 10,000원대긴 했는데 오늘 가격이 소폭 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등락가 비교해보면 367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5월 19일 1,800원이었던 가격이 오르면서 이틀 만에 12,800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번 떨어졌다가 그 가격 좀 비슷하게 유지되나 싶었는데 전일 기점으로 지금 상승세를 다시 탄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11,700원이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확인해 보죠. 5월 1일, 5월의 첫날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12,385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5월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기류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5월 18일 때 다시 하락하면서 8,836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0,000원 넘어서면서 1,40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13,000원이고요. 평균가는 11,338원에 낙찰됐습니다. 계속해서 무도 보겠습니다. 598.4톤 들어왔는데요. 전일 346.2톤 반입이 됐었고 전일보다 물량 차이 한 252.2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9,058원입니다. 최고가 11,000원, 최저가는 7,800원을 기록했네요. 자, 오늘 평균가 9,058원입니다. 전일보다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399원 정도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봐야겠죠. 최고가 흐름으로 봤을 때 5월 20일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5월 20일에 9,300원이었던 가격 점차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격은 10,000원을 넘어선 가격 11,000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5월 6일 가격이 1,483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근데 그 이후에 떨어지면서 10,000원 아래까지도 좀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5월 14일 가격 7,481원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14일 기점으로 오늘까지 봤을 때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0,000원 이상은 아니지만 9,05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무 시세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현재까지 제주산 월동무 저장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동무에 이제 본무까지 같이 출하가 되면서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약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무 시세 전망이 좀 어떤가요? 지금 이야기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제주산 월동무 저장 물량과 본무의 출하량도 함께 증가하면서 시장 내 물량이 쌓여서 약보합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출하지력 확산으로 보합세가 유지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가에서는 출하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 경매사 좀 상의를 통해서 출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경매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채소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고구마 87.39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 47.59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39.8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7,304원입니다. 최고가 73,000원, 최저가는 48,0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평균가 57,000원대, 전일 64,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이는 6,796원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면 좀 등하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20일 때 66,500원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84,000원까지 좀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런데 또 바로 다음 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22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나 싶었는데 전일 기점으로 오늘은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7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44,848원이었는데 지금 평균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상승과 하락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5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일 때 주춤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57,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83,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예산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55,19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제 옆에 우리 고구마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찬혁 경매사님 다시 자리하셨는데요. 네. 다시 보니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자, 고구마가 왔어요. 네. 왔어요.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모를 고구마 맞나요? 그렇게 마셨나요? 네. 네. 경매사님, 네. 고구마가 1년 중에요. 네네. 가장 맛이 들었을 시기, 수분은 쭉 빠져서 단맛만 남을 수 있는 그 남는 시기가 바로 언제?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시기예요, 여러분. 이 한겨울보다요, 바로 지금 이맘때 고구마 맛이 가장 잘 들었을 시기라고 합니다. 자, 저장 고구마 이제 마무리가 한 7월 중순까지 좀 거의 네.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7월 중순 이후로는 이제 우리 해꺼. 네, 핵고구마가 나올 텐데 저는 또 이제 또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해꺼 했는데 이 시기 저장의 마무리 단계 이게 그렇게 맛이 들었을 줄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구마라는 게 숙성이 돼야지만 수분이 많이 빠져 숙성이 돼야지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분이 완전히 싹 빠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맛이 당도가 많이 특출합니다. 네, 당도가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맛이 제대로 들었을 이 시기인 만큼이나 어떨까요? 경매 분위기도 좀 이렇게 달달하게 좀 잘 펼쳐졌을지 모르겠어요, 경매사님. 아, 네. 오늘 또 한 주 시작하는 첫 경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분위기 좋게 진행이 네. 됐다. 사실 뭐 앞서 고구마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한겨울에만 그냥 아이고 이렇게 날 추울 때 좀 뜨끈뜨끈한 거 이렇게 생각났던 게 고구마기도 했는데 네네. 이제는 사계절 내내 사랑을 받고요. 특히 최근에는 미녀는 고구마를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네. 다이어트식으로 그렇게 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고구마의 흐름은 앞으로 갈수록 더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자, 네. 더불어서요. 우리 중도매들의 구매력도 좀 많이 살아나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입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매력은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뭐 구매력도 잘 좀 받쳐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고구마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저장 고구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저장 100%라고 네. 해야 됩니다. 네, 저장 100%. 저장 100%. 한 7월 중순은 넘어가야만이 우리 해걸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해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제 지역에서 이제 하우스나 터널 고구마가 출하가 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5월에 이제 마지막 월요일. 네. 네. 하지만 한 주의 시작이에요. 전반적으로 고구마 양은 지난주하고 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상황일까요? 꽤 많이 좀 들어와 있죠? 네, 아니 뭐 전주 102톤이 반입됐고요. 금일은 97톤으로 전주보다 5톤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좀 줄어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이제 물량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량이 뭐 들쑥날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97톤 가락동에 고구마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반입 양으로는 97톤인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호박 고구마하고 호박 밤 고구마가 이제 주종을 이루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좀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은요? 전주까지만 해도 이제 호박밤이 한 70% 7대 3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뭐 호박밤이 6, 호박고구마가 4, 6대 4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호박 고구마 물량이 좀 물량이 좀 늘어나는 늘어났네요. 그런 상황인데, 네. 왜 유독 지금 이번 주 접어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호박을 했다, 뭐 다음에는 호박빵 고구마를 작업했다 그러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이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7대 3, 호박밤이 한 7, 그리고 네, 네. 호박 고구마가 한 3 정도 비중이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호박 고구마가 한 10% 정도 더 물량이 좀 네,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하고 물량 차이 조금 납니다. 조금 감소한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서 자, 경매 분위기 좋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시세는 좀 좋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얼마쯤 거래된 상황이에요, 고구마? 네, 호박고구마 전주에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는 최고 9만 원 형성되었고 주종 시세는 6만 5천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박빵 고구마 같은 경우는 6만 6천 원, 최고가는 6만 6천 원인데 주종 시세는 4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에도 8만 3천 원 최고가 형성됐지만은 주종 시세는 호박고구마 6만 5천 원에서 8만 원 보시면 되고 호박빵 고구마 같은 경우는 6만 6천 원 최고가였는데 주종 시세는 4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우리 경매사님. 아니 그걸 어떻게 경매 끝났는데 이제 그걸 줄줄줄줄줄 그렇게 보지도 않고 외워줘요, 경매사님? 그게 제 일상 아닙니까? 아유 그래도 숫자인데 1, 2천 원 왔다 갔다 할 법도 안 돼. 그냥 지금 정확히 그냥 시원하게 다 맞춰주셨는데 네, 그렇습니까? 근데 지난주하고요 좀 비교를 해보면은 물량이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시세가 조금 떨어졌어요, 경매사님. 네, 호박고구마 같은 거 조금 떨어졌고요. 네, 호박밤은 보합설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좀 호박고구마가 왜 이렇게 좀 시세가 조금 차이를 보일까요? 물량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시세가 좀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네. 전체 양으로는 지난주 대비 물량이 좀 감소를 했지만 호박 고구마만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좀 보자면은 호박 고구마는 물량이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좀 늘어났단 말이죠. 네, 증가했죠. 예, 그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감소한 모습. 그리고 호박 반 고구마는 지난주 동일한 시세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 점에서 최고가 좀 먼저 짚어주셨는데 네. 좀 우렁차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최고가가 지금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호박고구마나 호박밤고구마나 당진에서 출하가 된 이게 지금 최고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 최고 시세 다시 한번 호명해 주시다면 두구두구두구 오늘 얼마? 당진 8만 3천 원에 6만 6천 원 형성됐습니다. 83,000원 당진댁이 받아갔습니다. 네. 와, 어때요? 이 최고가를 계속 형성하는 이런 지역의 농장은 계속해서 좀 그 1위 자리를 계속 놓치지 않는 것도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그만큼의 네. 그 개인의 농법의 노하우라든지 물량을 다루는 게 다른 데하고 또 남다르게 하기 때문에 최고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3,000원이지만은 이제 지난주는 9만 원까지 네. 나왔어요. 네, 9만 원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최고 시세를 갖고 논하기보다 이제 주종 시세를 봐야 되는데 네, 주종 시세가 문제죠. 이제 주종 시세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근데 이 주종 시세를 봤을 때요, 경매사님. 네. 지난해하고 비교하면은 와, 오늘 시세 아주 훌륭한 시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요즘 네. 고구마는 계속 꾸준한 시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하고 살짝 좀 이렇게 짚어주세요. 지난해 또 기억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지난해 지난 전년 동주 호박고구마는 최고 5만 7천 원 형성되었고 호박 밤고구마는 최고 3만 8천 원 형성이 됐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차이? 한 10,000원 가까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네? 이상 되나요? 시세 차이가 확실히 만 지금 원- 좋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예. 10,000원 이상 더 차이 나는 거죠. 2만 원대 차이 나는 거죠. 네. 2만 원 이상은 지금 네.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현재 그럼- 좋은 시세 받아가고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이 정도 시세만 나와줘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릴 법도 한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좀 많이 약했던 그런 네, 해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산지 좀 분위기는 어때요? 좀 만족스러워하고 계시나요? 지난해보단 일단 좋거든요, 시세는. 현재 올해 전반기에는 고구마 시세가 워낙 없다 보니 추다들 조기 출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는 아주 만족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시세만 나오면 농사 계속 줘야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반입된 고구마 이제 전반적인 좀 특징을 같이 보자고요. 또 이제 선호하는 품종도 있을 텐데 고구마 준비된 거 좀 보여주세요, 김매사님. 네. 아니 고구마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뜸을 들이고 예. 이렇게 화면에 등 보이시면 안 돼요, 김매사님. 네. 자, 오늘 반입된 고구마 일단 선호하는 고구마가 좀 어떤 고구마들을 선호해? 우리 중도메인들은. 현재 이제 너무 고구마 같은 경우는 너무 굵은 거보다는 너무 좀 아담한 사이즈 작은 거, 그리고 또 소포장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아주 중도면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큰 거보다는 네네, 지금 네, 현재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정 소비가 주기 때문에 작은 네. 거. 제가 주먹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네. 제 주먹하고 좀 이 정도 차이면은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작은 최고의 거를
시세를. 네, 이 시대면 최고의 시대를 받는 고구마 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만 원 이상 정도 나온 고구마인가요? 아, 이거 83,000원짜리. 8만 3천 원짜리 66,000원짜리. 당진땡 고구마가 이건데 네. 변매사님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은 뭐 문제될 만한 이런 품질 부분에서 뭐 그런 건 없네요. 지금 다 양호해요? 아우 지금 현재 좀 뭐 문제될 부분 하나도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장을 오래되면 수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요즘 선별을 또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선별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얼마나 이쁜 것만 담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를 뭐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네. 네. 저장 고구마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뭐 7월부터 이제 햇게 들어오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요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고구마는 이제 최고가를 받은 고구마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저장 기간이 좀 오래되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변매사님. 네, 먹점이라도 그 생겼으면 발생됐으면은 바로 이제 파지로 빼셔가지고 이제 작업해 주시면 이제 뭐 그 파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혼합만 안 시켜주면은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좋은 고구마요. 행여나 안 좋은 거랑 절대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고구마 시세는 뭐 지난해보다도 한 2만 원 가까이 상승한 시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작업 잘 하셔서 가락동을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은 55,000원입니다. 전일 55,200원이었고요. 오늘 가격이 200원 더 낮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시죠. 서울, 부산, 대구가 55,000원, 광주가 54,000원, 대전이 56,000원을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이 전일과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 광주는 1,000원 정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가격이었다면 평년 전국 평균이 32,807원인 거를 감안하면 지금 오늘 가격이 더 높습니다. 22,193원이 더 상승한 가격이고요. 다른 지역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만 원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서울이 2만 원, 부산이 22,833원, 다른 지역들도 역시 22,000원대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대 품목 중에서 과일 과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과와 배 그리고 토마토가 선정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요, 사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장 물량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과 거래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지 저장 사과의 저장성 하락으로 인해서 물량 소진이 가속화하면서 오름세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초나 돼야 여름 사과가 지금 출하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강보합세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0대 품목 사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125.9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5.41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2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6,033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 39,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사과 평균가 39,000원대였는데요. 오늘 46,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6,33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1일 보시면 4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하지만 21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후에 또 상승폭이 컸고요. 오늘 최고가 58,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5월의 첫날 3만 원대로 지금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왔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구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평균가 46,033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5,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양구군이 가장 높습니다. 51,49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전국 주요 시장 사과 도매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국 평균가 61,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가격 61,800원에 비해서 1,000원이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이 71,000원,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가 6만 원, 대전이 58,000원 기록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일 68,000원에 비해서 3,000원이 상승한 모습, 그리고 광주 역시 58,000원에 비해서 지금 2,000원이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은 모두 전일과 같은 가격입니다. 자, 평년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국 평균가, 평년가를 보시면 39,674원, 4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인데요. 이에 비해서 오늘 가격 크게 높습니다. 22,126원, 더 높은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별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높은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29,889원, 더 높은 가격 보이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가 2만 원대, 그리고 대전은 18,000원대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요 시장 도매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높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는 크기도 크고 당도가 높은 좋은 품질의 사과가 생산이 돼야 할 텐데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시기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 적과 시기인 이 시점에 적절한 착과 수량을 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과일이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 과일이 작아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다음 해의 열매 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요. 또 너무 적게 달려도 영양분이 넘쳐나서 수세 관리가 힘들어져서 농장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착과량을 찾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착과량 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착과량 판정판 활용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 모지 두께에 따라서 품종별 착과량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누구나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실군에서는 도내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장목팀이나 지역 농업인 상담소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실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4.175톤 반입됐고요. 전일 1.2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2.9톤, 거의 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매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3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2만 원대 평균가, 오늘은 3만 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차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9,92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매실이 3일 전에 지금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일 전 가격이 2만 원대, 2911원이었는데요. 이 가격 지금 많이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383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417.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81.7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 물량 136.1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9,3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만 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평균가는 지금 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균가 만 원 아래로 떨어졌죠. 전일과 비교했을 때 평균가 828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9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8,0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만 원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 타면서 3일 전이죠. 5월 22일에는 11,000원의 최고가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이 가격이 어제 이후로 좀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최고가 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4월 27일이 가장 높았네요. 11,487원이었고요. 이후에 지금 5월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5월 14일 가격이 지금 30일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6,186원까지 내려갔었고 이후에 다시 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평균가 9,3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는 장수군이 가장 높습니다. 만 원에 거래됐고요. 이어서 화순군과 합천군, 평창군, 마산시가 모두 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마산시가 가장 높은데요. 8,888원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장수군, 화순군, 합천군, 평창군 모두 지금 8,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망고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2.641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7.3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4.7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망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0만 6,7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1만 5천 원, 최저가 10만 2천 원이었고요. 자, 전일 평균가 11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지금 10만 6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평균가 3,330원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5월 20일이 가장 낮았고요. 20일 가격 9만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2만 원 이상 좀 상승하면서 5월 22일 가격은 11만 5천 원이었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5월 중순까지는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져 왔었고요. 5월 14일이 가장 높았네요. 11만 7,935원까지 올랐다가 지난주 다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지금 9만 원대,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9만 3,137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늘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만 6,733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거래된 과일과채 경매 시황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신농사직설입니다. 네, 신농사직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 분석팀의 김민지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농업에 관한 어떤 정보를 준비했는지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는요. 방금 보신 것처럼 내가 키운 작물의 기능성 성분은입니다. 요즘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오늘 주제가 더욱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 분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능성 성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 거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19와 미세먼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을 검색하거나 찾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구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기능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내가 키운 작물에 대한 신뢰성과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식품 분석팀에서는 이 농산물의 기능성 분석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내 유일 농업 분야 종합 분석 기관으로서 예. 국가 연구기관, 농산업체, 농업인, 민원인들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농산물의 우수한 기능성 성분을 입증하고 우수한 자원 발굴을 위해서 유전자원 기능성 성분 스크리닝을 분석 지원을 통해서 국내 우수한 농산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농산업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식품의 기능성 성분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기능성 식품 시장의 규모를 먼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기능성 성분 분석의 역할이 어떤 것일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19년 기능성 식품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5천억 원에서 2018년 4조 4천억 원으로 24% 성장했고요. 2019년에는 4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연평균 7%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식품 시장의 증가율은 소비자의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성 성분 분석은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기능성 식품 시장 규모의 양적,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네. 요즘 워낙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식품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 표시 광고에 대한 식품 표시 광고법이 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 건가요? 네, 그동안 일반 식품에서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 원료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식품에는 직접적인 표시 대신에 유용성 표시만 가능했지만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있다면 일반 식품에서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도록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 식품표시광고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용된 인삼 등 29 품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고시가 제정되는 즉시 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용성 표시라는 그런 애매한 표현이 좀 소비자들에게 좀 안 좋은 정보를 오히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무분별한 광고나 허위 사실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네. 농식품 구매 시에 원료의 사용 유무를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능성 농식품을 구매할 때 좀 참고해 볼 만한 공식적인 자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능성 농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기능성 농식품 자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소재의 기능성 안정성 정보, 원료 규격, 제품화 시장, 기능성 식품 특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식품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또 국산 종자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연구 개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건 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능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서 이런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도부터 기능성 농산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강 등 166종목에 대해서 면역기능, 항비만, 항당뇨 등의 기능성 효능 관련 정보 2,369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는데요. 관련 홈페이지인 농식품 올바로에서 기능성 소재 탐색을 검색하시면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올바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 기능성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기능성 성분 분석 기관으로서 또 그에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 가능한 기능성 성분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재단에서는 현재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시노이드와 그 고추와 당근, 토마토의 붉은 기능성 성분인 카로티노이드, 기능성 다당류인 올리고당,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류, 무기물 이런 종류를 분석 가능하고요. 또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다이어트 성분으로 알려진 식이섬유, 열매류의 수용성 색소인 안토시아닌 등의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하고 있는 성분 중에 22성분이 재단에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성분 중에서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카로티노이드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붉은 색소 성분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분석 서비스인가요? 네, 지난해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고추의 기능성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를 분석을 위해서 재단에 자체적으로 분석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카로티노이드는 산소와 빛에 민감한 불안정한 성분으로서 분석 또한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재단에서는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축출 방법을 찾아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카로티노이드를 분석하는 공인된 기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카로티노이드를 분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석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농식품 분석팀으로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 분석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기능성 성분 분석 의뢰는 누가 하고 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기능성 성분은 농업을 연구하는 정부의 연구기관, 지자체 연구소, 민간 농산업체, 대학교, 농업인들이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의뢰하는 방법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나 종합분석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석을 원하시는 항목의 작물 수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온라인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뽑은 후에 작성하셔서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 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의뢰하신 작물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의뢰 전에 전문가의 연구원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 분석을 진행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농가에서는 우리 농산물들을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농산물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그쵸. 있는지, 어떤 예. 성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내가 키운 작물의 기능성 성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 분석팀에 분석 의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농식품 분석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잘 살린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한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삼성농원 대표 김은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살려서 이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양파를 개발했는데 양파는 껍질은 좋은데 예. 껍질은 버리고 가정에서는 하얀 내용물만 먹습니다. 저는 그 양파의 껍질에 들어있는 유효한 성분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을 추출해 기능성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색 양파를 숙성 발효시키면 퀘르세틴 함량이 높아지는데요. 숙성 발효된 양파 원액에 산양삼, 홍삼, 천궁, 인진, 구기자, 복령, 당귀, 숙주황 등을 넣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제품화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파 안에 있는 그 하얀 내용물이 아니라 양파 껍질에 있는 성분을 지금 주목을 하셨는데 그 기능성 성분이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분이군요. 자,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어떤 기능성 성분인 건가요? 네, 그 퀘르세틴은 양파와 메밀의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 중에 하나로 플라보이노이드 계열의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이 연구 보고된 성분입니다. 네, 뭐 양파가 항산화에 좋다 이런 게 뭐 이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해 주셨듯이 퀘르세틴이 정말 좋은 기능성 성분이지만 이 상품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뭐 정확한 신뢰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네, 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님과 발효 숙성 적양파즙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퀘르세틴을 분석하는 기관을 조사해봤지만 기능성 성분을 분석할 만한 공인된 분석기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실용화재단에서 퀘르세틴 분석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농산업체 기관은 50%의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렴한 수수료로 좋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제품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기능성 가공품의 개발 또 출시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처음에는 기능성 가공품 개발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기능성 양파 가공품을 만들게 되신 특별한 이유 또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귀농을 했을 때는 당뇨가 좀 심했습니다. 예. 양파가 당뇨에 좋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에 양파를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재배하면서 즙으로 가공도 하고 만약에 안 팔리면 내가 먹지 않은 단순한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의외로 저도 몸이 좋아지고 고객들도 몸이 좋아졌는지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양파 기능성 성분에 대해 연구하고 제품 개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했지만 이런 기능성 가공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홍보가 시급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접 느끼신 부분이 있으니까 더 신뢰가 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닌 좀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의 가공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모르는 분이 많아서 홍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 양파 기능성 가공품의 매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물인 양파에서 퀘르세틴 함량을 높이기 위해 2차 가공으로서 제품을 발효, 숙성을 했습니다. 식품에서 다양한 가공 방법이 있지만 제가 발효와 숙성을 선택한 이유는 인위적인 화학 작용 없이 자연적으로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이처럼 기능성 가공품은 생산자가 기능성 성분을 높이려는 노력과 실제로 기능성 함량이 원물보다 높다는 점이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원물 양파에 함량되어 있는 퀘르세틴 성분보다 지금 2차 가공을 통해서 그 성분을 더 극대화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우수한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농가 소득 증대에도 분명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양파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제품으로 승화시키면 분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제값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홍보하면 더욱 잘 팔리게 되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더 잘 돼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실까요? 양파를 숙성하고 발효시킨 원액에 흑염소 성분을 더해서 스틱 형태의 제품을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맛있게 부담 없이 마시는 흑염소 한 마리 스틱, 또 군뱅이 스틱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흑염소 농가, 군뱅이 농가들과 상생하면서 양파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뭐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꿈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파 기능성 성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화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했던 농가처럼 이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지금 들으셨다시피 기능성 성분이 기존에 있지만 가공을 통해서 더욱더 좀 극대화할 수도 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기능성 성분 분석에 대한 필요성과 전망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박사님? 네, 최근 농산물의 트렌드가 건강 기능 성분에서 항산화, 항암 등의 건강 관련 성분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 성분 표시 제도가 활성화되며 기능성 높은 재배 작물을 하는 농가들의 확대와 이에 따른 소비 촉진, 그리고 기능성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의 식품 산업 업계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 분석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 수요량도 기능성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요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이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기능성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높은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저희 바르는 화장품에서도 성분 분석 굉장히 또 네네. 소비자분들이 중요시하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아마 이 농산물 쪽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도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보다 나은 기능성 성분 분석을 위해서 현재 좀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세요? 네, 기능성 성분 분석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물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기중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단에서는 기능성 성분 분석 정립을 위해서 농산물마다 최적의 분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농산물마다 각각 갖고 있는 성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다른 기준을 갖고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네.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속해 계신 농식품 분석팀이 추진하고 있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로는 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농식품 분석팀에서는 기능성 성분 업무를 작년부터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수박, 토마토와 같은 기능성 성분인 라이콘펜과 녹황 채소의 기능성 성분인 루테인의 분석법을 확립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후에는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산물마다 보다 쉽게 기능성 성분을 의뢰하실 수 있도록 통합 기능성 분석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각 지역별 특화 작목의 기능성 성분 분석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나중에는 이제 소비자분들도 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게끔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능성 성분 분석 패키지를 네. 통해서 내가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 어떠한 성분을 할 것인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분들에게도 좋지만 소비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성분 분석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좀 계획하시는 일도 잘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농사직설 농식품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파 1kg 상품 기준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가 2,206원, 최고가 2,680원, 최저가는 1,64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평균가 2,206원인데요. 전일보다 4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쪽파 1kg의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6,289원이었고요. 최고가는 11,530원, 최저가는 3,32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오늘 평균가 전일보다 14원, 역시나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사과 후지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1,673원, 최고가 3만 원, 최저가는 15,96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21,673원인데 전일보다 하락세네요. 46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으로 소매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가 6,311원, 최고가 7,900원, 최저가는 5,000원이네요. 평균가 전일보다 31원 더 상승했습니다. 방울토마토입니다. 기준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6,093원, 최고가 7,960원, 최저가는 3,950원에 판매가 됐네요. 자, 오늘 평균가 6,093원, 전일보다 13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본무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368원, 최고가 2,000원, 최저가는 1,190원에 판매가 됐고요. 평균가 전일보다 소폭 내림세입니다. 6원 더 하락한 가격 1,368원입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454원, 최고가는 900원, 최저가는 310원에 판매가 됐네요. 전일보다 22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수박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17,485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는 14,800원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가 17,485원, 전일보다 74원 더 떨어진 가격이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이고요. 100g 기준입니다. 오늘 가격 9,307원으로 전일 9,387원보다 80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보겠습니다. 역시 100g 기준이고요. 오늘 가격 2,374원입니다. 전일 2,322원보다 지금 52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입니다. 전일 가격, 지난주 금요일 가격이 2,191원이었는데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2,224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금요일 가격 5,000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5,022원이었는데요. 오늘 5,000원 아래죠. 4,99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요. 그동안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야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컬푸드를 지난 20일부터 하루 2번 근거리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업은 신선식품 당일 배송과 또 새벽 배송으로 이루어지는 현 유통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던 로컬푸드 직매장도 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과 사업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인데요. 우선 전주시 산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전주푸드 직매장 종합경기장점과 송천점 두 곳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전주 지역 내에 있는 소비자가 전화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운행되는 배송 차량을 통해서 이 생산 농가가 당일 수확한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로컬푸드 취지에 맞도록 포장은 모두 친환경 박스를 사용하고 배송 차량은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또 직매장에 직접 납품하기 어려운 지역의 영세 농가들을 대상으로는요, 찾아가는 농산물 순회 수집 서비스도 또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네, 전주푸드 직매장은요, 1,255개 지역 농가가 출하한 850여 품목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출하 농가 대부분이 고령농, 또 여성농, 또 중소농으로 이 로컬푸드 판매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들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생생유통 백과를 통해서 블루베리 또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주변에서 또 그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살 수 있냐.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곳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블루베리 슈퍼푸드 중에 하나고 그렇죠. 눈에 그렇게 좋다고 네. 하잖아요. 이 항산화 기능성 성분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서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 네. 홍보할 수 있고 많은 재배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네. 굉장한 도움이 된 것 같고 오늘 함께해 주신 농업기술실효과재단 농식품 분석팀의 김민지 박사님이셨는데 다음에도 또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양배추와 블루베리 그리고 방풍나물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는 좀 좋은 날씨가 계속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월요일이긴 하지만 좋은 기분으로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